주변에 8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본 적 있나요? 하지만 반대로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 장수하는 노인과 단명하는 노인은 생활 습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어떻게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지만 생활 습관이 그 속도를 결정해요. 어떤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생활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힘들어하시죠. 특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습관이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 습관들을 미리 알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0세 이후에 단명하는 주요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운동 부족이 건강을 위협한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걸 꺼려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관절이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지죠. 또한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운동을 해온 85세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활기찬 반면 같은 또래의 박할머니는 70대 후반부터 운동을 거의 안 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또 다른 예로 60대까지 테니스를 즐기던 이 씨는 70대부터 운동을 멈췄다가 무릎이 약해져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던 최할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며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꼈지만 집에서만 지내던 한 할아버지는 우울증이 심해지고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죠.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요가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잘못된 식습관이 건강을 해친다. 노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바쁜 자녀들 눈치를 보면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할머니, 오래된 습관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할아버지, 그리고 젊은 시절처럼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만 먹는 분들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죠. 또한 편의점에서 간편식만 먹으며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반면에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노인들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해결책은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줄이며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해요. 또한 음식 조리법을 바꿔 기름진 튀김보다 찜이나 구이 형태로 조리하면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 수면 부족이 노화를 촉진한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재생시키고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예를 들어 매일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몇 시간밖에 자지 않는 노인,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잠이 자꾸 깨는 분,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또 다른 예로 스트레스로 인해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결 방법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며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조성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이 건강을 악화시킨다. 고령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져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죠. 예를 들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할아버지,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든 노인들이 있어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거나 취미 활동을 갖고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 모임이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부족하면 수명을 단축한다.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고민들이 많아지고 신체적 변화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의 결혼이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매일 걱정하는 한 할머니는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어요. 또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사회적으로 단절되거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죠. 내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스트레스를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같은 연령대의 모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갖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위험하다.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해요. 어디가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병원 가서 병을 만들 필요가 있나? 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병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은 변화를 놓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질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75세의 한 할아버지는 검진을 받지 않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어요. 결과적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반면 비슷한 연령대의 이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작은 문제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암과 같은 질환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병원 검진이 부담스럽다면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거나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몸에 작은 이상이 생겼을 때 무시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일곱째, 과음과 흡연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나이가 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져요.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나는 평생 술을 마셔왔으니 괜찮다. 이 나이에 금연하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78세의 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소주 한두 잔을 마셨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간 수치가 나빠지면서 결국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또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던 최할아버지는 폐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결국 폐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반면 70대에 금연과 절주를 결심한 이 씨는 몇 년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해결 방법은 명확해요.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어려우면 금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술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며 천천히 줄여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술을 마시는 대신 건강한 차나 과일 주스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연을 하면 혈압과 폐 기능이 개선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어들어요. 특히 금연 후 몇 년이 지나면 폐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금연해도 늦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다면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덟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건강을 해친다. 긍정적인 사고는 신체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늙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김 할머니는 외출도 줄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어요. 반면 아직 배울 것이 많고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최 할머니는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활기찬 삶을 살고 계세요.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 씨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해결책은 단순해요.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홉째, 지속적인 학습과 두뇌 활동 부족. 나이가 들어도 뇌를 계속 사용해야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단순히 TV를 시청하는 등의 수동적인 활동만 하면서 두뇌를 충분히 자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결국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치매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평생 책을 즐겨 읽고 퍼즐을 푸는 습관이 있던 82세의 김 할머니는 여전히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반면 TV만 보며 별다른 두뇌 활동을 하지 않던 78세 박 할아버지는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고 최근에는 가족의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사례로 70대부터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 씨는 85세가 넘어서도 인지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기술도 쉽게 익히는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배우는 걸 포기한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해결책은 단순해요. 매일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노인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퍼즐이나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글을 직접 써보는 것은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열째, 자연과의 단절이 건강을 해친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자연과 멀어질수록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우울감이 증가하며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죠. 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시간이 줄어들면 폐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 안에서만 생활하던 80세의 박 할머니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반면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삼고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이 할아버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활력이 넘쳤어요. 또 매주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압이 안정적이고 심혈관 건강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해결책은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집에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거나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는 것도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한 가벼운 정원 가꾸기나 텃밭을 가꾸는 활동은 신체 운동과 정서적 안정감을 동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만해요. 오늘은 대부분의 80세 이후 노인이 단명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관리 부족, 건강검진 소홀, 과음과 흡연, 부정적인 사고방식, 두뇌 활동 부족, 그리고 자연과의 단절 같은 요소들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루 10분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